자,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4월 모의고사 여기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해볼까요? 6번 문제요. 그림가는 물체 B와 실 P로 연결한 물체 A를 일정 힘 F로 당기는 동안 A가 윗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밑줄 하나 끊을까? 어디에 밑줄 꺼야 될 것 같아요? 난 6번 문제 1년 동안 두 줄 읽었어요. 어디다 밑줄 꺼놓을까? 그렇죠. 가 상태에서 보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대요. 등속 운동을 하는데 이쪽에 질량체 M이 있습니다. 합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EMG만큼의 힘이 있는데 등속이라고 해서 알짜 힘이 얼마? 0이 됐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이놈에 대해서 내가 눌러준 힘 F 역시 EM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등속으로 또는 정지한 상태로 등속으로 올라가든 등속으로 내려가든 또는 정지했든 어쨌든 힘은 뭐다? EMG예요. 등속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정지했든 등속, 정지, 알짜 힘이 0 이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 AB 질량은 M으로 서로 같아요 했습니다. 나는 이제 B 대신에 이게 A고 B죠. B 대신에 C로 바꿨고 힘 F는 똑같아요. A, M이고 C의 질량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 F로 해놨더니 A가 등가속하는데 위쪽 방향의 등가속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위쪽 방향의 가속도가 3분의 1치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기본적으로 C는 스몰 m의 질량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작은데 일단 작아도 얼마의 질량인지 몰라서 라지 쓸게요. 스몰 m보다 크다는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잼이라고 쓸게요. 이쪽 힘 F는 EMG였습니다. A는 MG였습니다. C는 라잼G였습니다. 결국엔 힘 F 빼기 MG 마이너스 라잼G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건 EMG였죠. 이해했어요? 위쪽 방향의 가속도 걸리네요. F 이꼴 MA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도의 질량체에 있는 건 아니니까 스몰 F와 라잼을 합해서 가속도인데 가속 위쪽 방향의 3분의 1g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어떤 컨셉을 풀어야 되겠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에서는 A, B의 질량들이 MM으로 조립했고 힘 F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등속이에요 하면서 내가 넣어준 힘의 크기에 대한 정보 힌트를 준 거예요. 두 번째 B 대신에 C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속 운동을 한대요. 등가속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어느 쪽 힘이 일단 먼저 큰지 힘의 방향에 대한 정보 그리고 F 이꼴 MA 때려 먹으라는 겁니다. 위쪽 방향 가속도가 커졌다는 것은 위쪽 방향 가속도가 걸렸다는 것은 이 힘의 크기는 바뀔 거 없는데 이놈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에요. 비록 라잼을 썼지만 이 라잼은 A의 질량보단 작은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힘은 요 EMG에서 A, MG, C, 라잼G를 뺀 요 힘에 의해서 F 이꼴 MA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라잼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하면 C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EMG-MG의 라잼G였네요. 스몰 m 라잼
G 하겠습니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3분의 1g가 됩니다. 어차피 g는 필요 없잖아요. 3 넘어갈게요. 3 스몰 m 빼기 3 라지 m 이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될 것입니다. 4 라지 m은 2 스몰 m이 되네요. 라지 m은 2분의 1 m에 해당합니다. C의 질량은 2분의 1 m이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배경수의 산수계산이 아주 단순한 산수계산이에요. 여기에 허덕거리시면 곤란해요. 한 조합만 이런 거 연습해보면 스킬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 어렵다는 사람들은 쌤 수업 동영상 타고 올라가 보면 운동방정식이라 해가지고 한 2월 정도에 1월 말인가? 1월 달에 운동방정식 하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검색으로 운동방정식 그렇게 적어놓으면 찾아볼 만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힘 F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A에 작용한 중력이면 mc잖아요. 당연히 2mc니까 2배 더 크죠. 미연 C의 질량은 2분의 1m이니까 그렇네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말은 P가 A를 당겨요. A가 P를 당겨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 실에 걸린 장력을 물어본 거군요. 이해됐습니까? 실이 없었다면 mg로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등속으로 올라와요. mg만큼 걸렸기 때문이겠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이 없었다면 2분의 1 mg로 내려갔을 놈이 이해됐습니까? 실 때문에 위쪽으로 2분의 1 m에 대한 F 이퀄 ma 가속도 3분의 1 g만큼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가에서가 더 크다. 가에서는 mg였고 나에서는 요놈과 요놈의 크기 합이 되겠죠. 서로 반대방이에요. 6분의 1 mg 플러스 2분의 1 mg. 뭐 어쨌든 가가 더 크겠군요. 산수계산.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도전 좀 해봅시다. 7번 문제요. 그림 가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박 조각이 양으로 대전된 금속구에 닿은 후 금속구와 접지된 판 사이를 움직이고 있어요. 해놨네요. 이 판은 접지되어 있고요. 금속박 조각입니다. 이 밑에 금속구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또 절연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에서 금속박 조각은 했습니다. 이놈이 금속구에 닿았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림 이해됐어요? 닿았어요. 플러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금속박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것이겠습니다.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이 구로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이 금속박이 금속구에 닿으면서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금속구로 일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가에서는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금속박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금속부와 금속박 사이는 인력이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할까요? 당연히 청력이죠. 그래서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접지면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 둘끼리는 서로 밀으면은 청력이 걸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여기에 닿았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전자는 접지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갑니까 했어요. 이게 플러스잖아요. 땅에 있는 전자가 접지 금속 쪽으로, 결국엔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요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금속박 조각이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는데 청력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이 금속박의 입장에서는 금속박의 아래쪽으로 전자가 상대적으로 끌리겠죠.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되겠습니다. 즉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했다. 맞나? 중2 내신에서 했잖아. 금속이 대전열 하면서 추가적으로 금속의 정전기 유도 현상. 그지? 그래서 청력이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청력은 금속방의 다음 주에 튕겨 올라갈 때 그때 청력이고요. 접지된 판에서 이제 다시 전기력의 상수되면서 내려올 땐 전기적인 인력이 걸립니다. 되시겠습니까? 전장 유도파도 세포이드 3F에서 살짝 또 한번 맛봤죠? 7번 전장 유도에 대해 정전기 유도입니다. 전장 유도가 아니라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저런 거 문제 풀 때도 중2 때 배웠던 것들이 살짝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물리원에도 이제 금속에 대한 정전기 유도의 단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2 때 공부량이 있는 친구하고 없는 친구는 분명히 공부하는 속도 차이가 나겠죠. 누구는 기본 문제부터 풀어야 되고 누구는 아예 기본 문제 패스하고 실력부터 풀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15년 4월입니다. 몇 번 문제 더 필요합니까? 9번이요. 19번 문제요. 코일과 콘덴서에 대한 또 이 문제들을 있네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측정기라 불러줍니다. 옛날 사람은 콘덴서라 하고요. 최근에는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커패시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측정기는 XE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써요. 저항 효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항도 아니고 왜 저항 효과입니까 하면 일반적인 저항은 그 저항에서 열나면서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건 전기를 소비하지는 않아요. 저항의 효과가 있으면서요. 나중에 빼돌리게 되는데요. 이 XC 값은 2파이
FC분의 1 하고 있습니다. 이 F는 뭡니까 하면 이 전기 신호에 들어오는 F가 되겠습니다. 직류 전기였다면 프리퀀시 진동수는 제로입니다. 우리네 겨루시는 뭐 60Hz가 되겠고요. 만약 사람 목소리가 들어온다면 사람 음성에 대한 그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진동수가 큰 고음에서는 저항 효과가 작아져요. 이해했어요? 진동수가 큰, 흔히 말하는 고음 쓰겠습니다. 얘는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저항 효과가 작아져 잘 통과시키고요. 반대로 말하면 진동수가 작은 저음 또는 저주파는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는 프리퀀시 F를 볼 때 하겠습니다. XC 용량 리액턴스는 어떤 그림입니까? 근데 크기가 커지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만약 진동수에 대한 전류의 세기를 그려한다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축전기가 있고 저항 R이 있고 교류 전기가 연결될 때의 그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압 V에 대해서 흘러갈 전류의 세기는 얘는 어디에 수렴됩니까 하면은 진동수가 매우 커지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R분의 V에 수렴되는 전기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전류값을 가지게 됩니다. I의 진동수가 0이라는 뜻은 뭘까요? I의 진동수가 0이면 직률 얘기합니다. 직류면 아예 전기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반면 코일을 걸어놨는데요. 코일은 XL 하면서 유도 우리가 유도 전류할 때 코일에 자석 앵글 타고냐 하면서 유도 전류 그런다 하면 그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얘는 2파이 FL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C나 정유형 C나 L은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진동수 F에만 하겠습니다. 그럼 F가 큰 했습니다. 저항효과가 너무 커지네요. 얘는 오음은 통과가 안 되죠. 제거합니다. 그럼 진동수가 작아버리면 저음은 잘 통과하는. 그래서 코일과 축전기는 서로 반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코일을 감아놓고 저항 R이 이렇게 있었더래요. V입니다.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 세기는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진동수 F에 대한 XL 값은 하겠습니다. 진동수에 직접 비례하겠고 그렇게 해서 흘러간 전류 세기는 하겠습니다. 전류가 진동수가 커지면 전류 세기가 점점이 줄어들겠죠. 제로에 수렴할 것이겠습니다. 이게 제로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직류죠. 이해했어요? 지동수가 제로라는 것은 직류를 얘기합니다. 직류였다면 얘는 신경 쓸까? 전혀 없잖아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전류세기는 저항 R에 대한 전압 V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배분 이펙트이에요. 측전기, 콘덴서와 코일과의 상호관계입니다. 시력 안 좋으면 좀 앞으로 오세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다음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가 준비됐습니다. 예, 여기 교류전기 전압이 일정하답니다. V가 일정하답니다. 전기소자 X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대요. X에만 연결됐대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저항 R에 걸리는 어떤 전압이라든지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일 것이겠습니다. 나는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 예, 이 전류계에서 측정된 전류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진동수가 커지니까 전류가 떨어지는 그림이네요. X는 콘덴서 쪽입니까? 아니면 코일 쪽입니까? 코일 쪽이죠. 진동수가 커지니까 전류 세기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있는데 있나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X는 코리어 하겠습니다. 기억. X는 코리어가 맞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에서 전압계에 측정되는 전류는 했어요. F1일 때가 F2일 때보다 더 크다. 어차피 이 전압은 누굽니까?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 곱하기 저항 아니겠습니까? 전류 세기가 세지면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 커지는 거죠. F1일 때 전류가 좀 더 세네요. F1일 때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이 커져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전압계에 측정되는 전압은 F1일 때가 F2일 때보다 더 크다? 맞죠? 전류의 세기.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세페드 쪽의 공부에 보면 기전력 하면서 그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커지겠습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책의 것을 좀 따라 주었는데요. 실제로는 보니까 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건이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조건이 제대로 안 주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걸린 전압하고 영놈한테 걸린 전압이 있었겠죠. Vx와 VR인데 R에 걸린 전압은 하고 있습니다. 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죠?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줄어들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줄어드는 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누구의 전압이 커집니까? 당연히 코일에 걸린 전압이 이쪽이 커지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면 앞에서 먹을 전압이 작아지고 뒤에서 먹을 전압이 커져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이거를 스위치를 B에 연결하래. B에 보면 여기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에 Y를 자 이거 직렬 연결하는 거야, 병렬 연결하는 거야. 병렬 연결이죠. S를 B에 연결하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켜요 하겠습니다.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해봤습니다. 병렬이다 보니까요.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는 진동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했어? 요렇게 가는 전류 세기는 고정된 값입니다. 병렬이니까요. 이해했어요? 병렬이니까요. Y는 누구라고? 측정기죠 이제. 진동수가 세지면 측정기는 잘 통과시킵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전류 세기가 점점점 더 커져 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S를 B에 연결하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 세기는 감소한다? 아니요. 증가하는 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 이 y 대신에 똑같이 x를 썼다 해볼까요? 똑같이 x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수가 커지면 이쪽 전류세가 약해지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값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세기는 고정된 값인데 콜 쪽에 진동수가 커지면 콜 쪽을 잘 통과되지 못하니까 그때는 전체 전류세기가 감소해야겠다고요.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축전기하고 그리고 이제 코일의 관계가 좀 어렵다는 사람들은 뭐 일단 요거에 대한 기본 요만큼의 기본만 일단 먼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전기에 대한 코일에 대한 이거의 얘기는 과거학교 가면 2학년 아니다 1학년 2학기 때 한다. 정해 주십시오. 선배들 3회 포함해서 우리가 역시 축전기와 코일에 대한 내용을 다룰 날이 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 잘 참여하시고 숙제 과제 나가는 거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 됐을까요? 예,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한번 할까요? 4번 문제요.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 P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경사방향의 Q점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놨어요.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는 등속, B는 등가속 운동을 했는데요. 각각 이동거리 L만큼 내려와서 서로 빵 충돌했대요 하고 있습니다. 문장 확인되겠습니까? A라는 놈이 V의 속력을 가지고 T초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거리는 얼마 되겠습니까? 등속이니까.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죠. T라는 시간이 안 주어져 있는데요. 그지? 그냥 T라고 합시다. VT 이렇게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하고 있습니다. A가 이 점을 통과한 동안 B는 등가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 T초 동안 L만큼을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T초 동안 내려왔습니다. 처음 속력은 0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충돌 당시 속력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2입니다. A가 어떻게 했다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A는 V의 속도로 T만큼 와서 이만큼의 거리가 L이 VT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된 거지? 정지상태 출발했잖아. 등가속 운동했잖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2V가 되면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역시 L만큼 된 꼴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시간 동안 L 와서 꽝 충돌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거 합격해서 서술형 문제를 쓴다 할 때에도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맹맹맹 그러지 말고 물론 수식으로 각종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을 것이겠고요. 조금 더 직관화시켜서 그래프로 확인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질문.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속력 빨라질 거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기업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건 난처한 일이죠. 아니 내려가면 속력이 빨라지는 놈인데 운동량 무조건 증가합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어요. 이 그래프의 가속도를 물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제로에서 2V까지 변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요. t L은 VT거든. 걸린 시간 T는 V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시간 T가 얼마? V분의 L만큼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L분의 2V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또는 우리가 그냥 가속도 자체의 의미를 했는데 B가 등가속 운동을 했으니까 등가속 운동할 때 시간에 대한 정보 없으면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을 때 쓰면 유용한 공식이 있을 것이에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EAS 이거 말입니다. S는 L만큼 내려왔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고요. 앞에 있는 상수는 2였어요. 처음 속도는 제로예요. 나중 속도 V라고요? 2V가 된 거잖아. 그래서 2V의 제곱. 이해됐습니까? 등가속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도 A는 2L분의 4V 제곱. 이걸 통해서도 같은 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마지막으로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했습니다. 속력이 같아질 때 걸린 시간이요? 당연히 2분 T를 얘기하는 거죠. 2분 T. 요 T의 절반이네요. 이 T의 절반이잖아요. V분의 L의 절반일 때 속력이 같아졌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속력이 같다 하더라도 이동은 거리 같을까요? A는 등속으로 B는 등가속으로 이동 거리는 2배 차이 나죠. 그럼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문제를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A가 V 속력으로 T라는 시간 동안 L만큼 내려왔어. 근데 B는 정지 상태에서 2분의 L만큼 내려와서 AB가 동시에 꽉 충돌했거든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볼 때 A는 V 속력으로 T초 와서 이만큼이 L만큼 할 수 있겠고 V2만큼 2분의 L 내려와야 했잖아. 요 삼각형이면 등가속하면서 2분의 L만큼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렇다면 순간 속력은 서로 같겠네 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면 충돌해갖고 이제 얘는 V 속력 얘는 2V 속력이니까 충돌 30분 됐어요. 아 벌써요? 네, 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운동력 보존으로 합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소리도 나갈 수 있다고. 오케이? 정리해. 다음 주 6월까지 줄게.